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우리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1번 문제가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배점이 총 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A의 1번 셀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제목은 그대로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8번 셀까지 이만큼의 이제 내용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가 있을 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제목을 먼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A의 4번 셀로 와서 지금 상품 코드 얘네들을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까지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나트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쪽으로 쭉쭉쭉 이제 올라가면서 사이판까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사이판까지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출발일 여기 2023년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까지 다 입력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 기간 3박 4일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4박 5일까지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출발이던 요 36명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40명까지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셀로 이제 이동해서 67만원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78만원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 있죠.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우리 셀 서식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비용 입력할 때 우리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런 거 이제 입력하지 말고 그냥 숫자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제 자료를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 1번부터 시작해서 G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H와의 경고디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밑줄은 이중 시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고 글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글꼴의 크기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이중실선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 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글꼴이요.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H와의 경고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글꼴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라 그랬으니까 18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밑줄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그냥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죠. 해서 이중 밑줄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3에서 우리 G3번 그 영역이 요 필드명 우리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의 스타일을 우리 주황 강주색 2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 스타일을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셀 스타일이 지금 이곳이요. 해서 셀 스타일에는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주황 강주색 2번이요. 주황 강주색 2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G4에서 G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G4번에서 우리 G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총 지급의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을 먼저 이만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통화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2의 4번부터 2의 13번 영역은 지금 이 이꼬일이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표시 예 보니까 2023년 4월 5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을 때 4월 5일 수요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월은 원래 04월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4라는 그 숫자만 써져 있죠. 그리고 일도 05일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그냥 5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월하고 일은 한 글자로 한 자리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셀 서식 중에 우리 표시 형식 중에 우리 사용자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형식에 지금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는 맨 앞에다가 이제 월을 한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M 요거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에 이제 슬래시로 우리가 구분할 거니까 슬래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일도 한 글자로 이제 표현할 거니까 D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요일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요일을 표시할 때는 영어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한 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해서 가로 똑같이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일을 한글로 이제 표현할 때 A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A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목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표시 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제가 이제 이꼬이를 표시할 때 그때 이제 썼던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요일을 나타내는 게 우리 DDD 이렇게 이제 3번 써도 요일이 나오고 DDDD 4번 써도 이제 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A를 지금처럼 3번만 써도 나오고요. A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도 우리 요일이 나와요. 만약에 요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그랬을 때 D를 이제 3번 쓰게 되면 우리 sun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DDDD 이렇게 이제 4번 쓰게 되면 Sunday다 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리고 A를 이제 3번 쓰게 되면 일요일이다. 요거 이제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A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일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요. 해서 D가 됐든 A가 됐든 이런 것들을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요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G5번 셀에다가 라고 했어요. 우리 G5번 셀이 지금 이곳이죠. 이 셀에다가 확인 J9 요청이라는 메모를 이제 삽입하래요.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맞춤이라는 그 탭이 있는데 그 탭, 맞춤이라는 그 탭에서 자동 크기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G의 5번 셀 요거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메모를 삽입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F2번이요. 그래서 Shift F2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메모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글씨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재입고 한 칸 띄고 요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메모는 내가 지금 방금 삽입한 이 메모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메모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우리가 해당 셀에다가 갖다 놔야 이렇게 이제 메모가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G의 5번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표시 숨기기 여기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나의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이라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자동 크기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메모 삽입한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지금처럼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이 메모의 테두리요. 테두리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메모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탭들로 구성된 그 메모 서식 이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우리 맞춤이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자동 크기라고 있죠. 얘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자동 크기로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메모의 크기가 내가 입력한 그 글자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메모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우리 G1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 우리 도서명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G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지정하고 그리고 A3에서 G3번이요. A3에서 G3번이다 그러면 요 제목이 써져 있는 그 영역이요. 제목이 써져 있는 그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A3에서 우리 G13번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A3번에서 우리 G3번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지정해 주고 우리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요. 우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5점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우리 B4번에서 B의 1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B의 4번이 지금 여기고요. B의 16번이 여기요. 요만큼의 영역에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얘를 이제 실행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기상이다 세미콜론 지역 세미콜론 12월 세미콜론 1월 세미콜론 2월 세미콜론 3월 세미콜론 4월 세미콜론 5월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은 세미콜론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된 거 맞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12월과 5월 이 두 개 열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B의 4번부터 B의 16번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범위로 지정해 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요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위에 보니까 원본 데이터의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구분기호로 분리가 됐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거는 구분기호 세미콜론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해서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지금 탭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얘를 이제 한번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칸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하기 전에는 중간중간에 전부 다 이제 세미콜론이 찍혀 있다고요. 해서 세미콜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세미콜론이 없어지고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칸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열 데이터 서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12월 그리고 5월 이 두 개 열은 제외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미리 보기 중에서 우리 12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요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월의 데이터요. 5월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맞춤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사이에 아까 우리 12월의 데이터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5월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두 개 열을 제외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나누기가 수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 이렇게 이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